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환율도 치솟고 있어서 부담인데요.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오늘부터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을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분위기상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해 보이는데 네.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 어느 쪽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0.25를 아장아장 걷는다고 해서 베이비 스텝에 이제 비유를 하고요. 네. 0.5%포인트 인상을 이제 빅 스텝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스탠스 방침은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4월, 5월,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4회 연속 금리 인상은 유력한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해당 국가 경제 펀더멘털과도 연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환율 생각하면 빅 스텝도 가능하겠지만 경기를 생각하는 한국은행이라면 아마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황이 좀 많이 반영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경기 상황이 좀 많이 경기 반영할 것 상황, 같죠. 경기 상황 네. 자체가. 네.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환율이랑 또 크게 관련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베이비 스텝에 그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를 잡는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기를 또 함께 뭐 쥐었다 풀었다는 경기에 대한 이제 정책이 한국은행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면 그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우리나라 원화 가치겠죠. 이 환율에 대한 것도 한국은행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연일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겠지만 이 강달러, 슈퍼달러, 킹달러, 환율 급등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벌써 1,350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한국은행이라면 뭐 여느 때라면 이 외환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금리를 좀 더 세게 올려서 우리 원화의 몸값을 높이면서 환율 억제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논리로 따지면 0.5%포인트, 이제 빅 스텝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할 텐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막 이렇게 턱턱 올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나라의 펀더멘탈 경제, 또 경기가 괜찮다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저렇게 빅 스텝을 밟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환율만 보자면 0.5%포인트도 나서야 되지만 아마 경기 쪽도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강달러, 킹달러 이런 현상이 사실 우리나라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좀 유로화 약세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환율이 금방 내려오긴 힘들 거다. 네. 아니면 1,400원대를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달러만 혼자 강해지는가? 왜 이렇게 킹달러, 슈퍼달러가 되는가? 이제 핵심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긴축 정책,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게 조금씩 올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0.5%포인트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0.75%포인트도 올려야 되고 이것도 한 번 올리면 안 되고 뭐 연말까지는 정말 기준금리를 3.5% 이상까지 올려야 돼라고 하니까 네. 돈이라는 것은 금리 조금 더 주는 대로 다 빨려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이 뭐 저렇게 가장 세게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세계 유동성들이 달러를 찾아 미국으로 가면서 달러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관건은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유럽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 불안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인기, 달러의 몸값이 치솟은 것도 있지만 상대 경제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가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서 이 달러가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로화가 저렇게 약해져서 달러가 더 세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네. 여기에 중국의 위안화도 약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도 상당폭 뭐 지금 시장에서는 1,380원, 1,400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다만 뭐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긴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네. 또 어떤 로드맵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킹달러, 슈퍼달러, 달러 강세의 변곡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네.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이 미팅에서 긴축 분위기가 강하게 나온다면 우리 정책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일단 정책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이오밍주의 잭슨홀 뭐 미팅이라고도 하고요, 뭐 심포지엄 같은 그런 이제 휴양지입니다. 스키장, 뭐 스키 타기 좋은 뭐 그런 곳인데 이제 거기에서 세계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모입니다.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도 오늘 금통이 끝나자마자 아마 글로 날아갈 것 같은데요. 네. 둘째 날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둘째 날. 현재 시각으로 오전이니까 우리는 아마 내일 밤 뭐 11시께가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코멘트가 나오는 시각은요.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긴축할 거냐, 얼마나 강력하게 금리를 올릴 거냐라든가 앞으로의 로드맵 네. 혹은 그 외에 미국 연준이 취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을 원하는 것이고요.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되 속도 조절을 하기를 원하는 쪽도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가 확인이 되는 시각이 이제 내일,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슈퍼달러 뭐 이런 것들의 모든 좀 방향성이 내일 나오게 될 잭슨홀 미팅의 제롬 파월 연설이 큰 이제 변곡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전 세계가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